3년 뒤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다음에 박물관 수장부에 가지고 보관해두다가 2028년도에 이제 제가 다시 드리고 해보시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접수 네, 연주 보시면 11월 12일, 17일 주간 때 이제 여러 찾으러 오시는 분들 제일 좋은 거는 제주 중이었고 인스타하고 있으시니까 저희가 전시회쯤에 찾으러 오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초학생회 청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전윤화입니다. 네, 추운 날에도 선거운동 본부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을 주고받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해주신 하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11월 12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정책토론회는 위하여 선거운동 본부의 정후보 및 부후보의 인사말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후보님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경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55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위하여 선거운동 본부 정후보로 입후보한 윤리교육과 2학번 김상천입니다. 네, 이제 부후보님 연달아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202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게 된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2, 3학번 김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건이 되지 않아 정책토론회에 참석이 어려운 학우분들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해당 설문조사에 참석해 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4학년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던 재학생 주차 등록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버스 노선이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타지 학생을 우선으로 배정해 입주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숙사 이용도 불가능하며 자차로 통학은 더욱 불가능한 것이 월 주차 등록이 되지 않고 하루 최대 요금은 3만 원입니다. 갓길이나 학교 밖의 경우에는 오전 9시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고 동문 갓길 주차장의 경우에는 세이 배설 문제로 주차를 하더라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월 주차 등록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테니스를 치더라도 수영을 하더라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업을 하는 재학생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에 본가가 있음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새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개선해 주거나 힘을 써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 후보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주차난 문제가 사실 총학생회가 있었던 이전부터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논의되고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활동이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가지게 될 약 1년여간의 임기 동안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상격동 캠퍼스의 주차난 문제는 특히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사실은 손쉽게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캠퍼스 부지에 비해
많은 건물 수와 생활 인원 문제, 재학생 수가 3만이 넘은 상황이니까요. 상격동 캠퍼스의 부족한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 해결책도 수년간에 걸친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을 톱파보는 과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차난 현황의 파악이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에 유관한 시설과라든가 또 학생 여러분들과 교직원분들 소통을 해야 하겠고요. 타학교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하여 총학생회가 당선되면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에 교내 주차난 해결 TF를 구성해 교내 주차난에 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어떠한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주차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또 주요 이동 수단과 이동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체육시설 방문객과 교직원의 교통관리 회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교직원분들의 주차가 다소간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서울권 학교들이 학교 부지를 리모델링 하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을 크게 신설해서 교내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국민대 이런 곳들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을 700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에도 지하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주차장을 신설했거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학교들 사례를 참고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이 좀 더 폭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학교에 요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당국과 잘 소통해서 당국 입장을 파악해 학우들께 전달하고 또 타학교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본교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의 적용을 학교 당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대 1학년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셔서 나누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공부에서 내세운 공약 중 A 학점 비율을 얼마나 확대할 것이고 B나 C 학점은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 국공립대학연합회 활동은 누구와 할 것이며 거리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무슨 활동을 확대할 것이며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A학점 비율에 관한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고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관련된 내용은 부후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 보통교과의 성적 비율이 현재 30%입니다. 올해 2학기, 지금 저희가 수학하고 있는 학기부터 3, 4학년 과목 중 일부 학과장의 승인이 득해진 경우에 한해서 50%까지 A학점 비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평가 권장 과목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보통 교과에서도 대체로 35에서 45%가량의 A학점을 부여하고 있는 다른 우리 학교와 경쟁하고 있는 서울권 대학들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하여는 우리 학교 학생들께서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로와 진학,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량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학점 비율을 현 상대평가 권장 과목의 A학점 비율이 50% 선까지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목표이긴 하겠습니다만 학우들의 의견을 실태조사,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것을 교수님들과 기획 및 학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리해 그 의견들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학우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고 다른 학교에서 40% 혹은 그거보다 높은 50%의 A학점 비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우리 학교 학사과에 충분히 A학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더라도 경쟁권 대학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학사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학우들의 성적 평가, 성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A학점 비율이 완화되어도 괜찮다는 논리를 확보하는 것을 학생의 제1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공립대학연합회 활동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관해 많은 오해가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말 그대로 국공립대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연합회고요. 국공립대학생연합회의 경우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학생회들, 이를테면 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등으로 구성된 총학생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 특히 직업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코로나 이전에 총학생회가 활발히 있었던 때에는 활발히 본 기구에서 활동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라던가 글로컬 대학 사업이나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한 학생 의견 등을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서 총학생회끼리 나누고 모아진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구인데, 우리 학교 총학생회가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이 기구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물론 학생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공연 자체의 활동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위하여는 월 1회 등 주기적으로 열리는 국공연 내 총학생 회장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국공연에서 논의된 내용을 학우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연을 매개로 진행되는 정부와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들과의 거버넌스 소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대학들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가 좀 재편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 상황이 예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대학교가 지금까지 높은 위상을 가졌지만 어쨌든 수도권 중심의 산업들이 재편이 되면서 지금 과거와는 다른, 과거보다 입결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어떤 위상이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공립대학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연합을 해서 국공립대학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북대학교의 목소리만 빠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북대학교도 지금까지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저희가 만약에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참가하여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는 우리 학교가 코로나 이전처럼 다른 국공립대 총학생 등과의 단순 교류에서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라이즈 사업 등 각종 대학 정책에 있어서 사립대, 특히 서울권 사립대 학생들과는 특별히 다른 지역의 거점 국립대 학생으로서 가지는 불편이나 개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연달아 인문대 1학년 학우분의 질문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내 동아리 공간 문제입니다. 과내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를 운영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것을 지향하여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간 대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학교에 빈 강의실은 많지만 우리가 빌릴 강의실은 적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내 의견기구 참여의 문제는 어떤 점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내 동아리 공간 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학내 의견기구 참여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2번째 질문은 부후보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내 동아리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위하여가 학우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10대 정책 중 하나로 이미 해결책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강의실 대여 시스템 개선인데요. 이 공약은 사실 제가 수학했던 서울시립대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에 1년간 수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 강의실 대여 시스템이 포털에서 중앙화, 간소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학과 강의실을 온라인 포털을 통해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며칠 전이나 당일 오전 정도까지 신청하면 먼저 청약된 예약이나 학과 행사 일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 안전과 시설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의 숙지와 준수를 서약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대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대체로 학과 학생들에게 학과 학생들끼리 모임을 할 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학과 강의실을 빌려주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팀플이나 동아리, 소모임 활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윤리교육과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것보다도 윤리교육과 학생, 사회학과 학생, 경영학부 학생 이렇게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팀플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도서관 스터디룸을 이용하려고 해도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시험 기간에 도서관 스터디룸이 많이 부족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카페를 전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의실을 분별 없이 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립대처럼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학과 강의실을 중앙화, 간소화된 시스템을 통해 빌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교 내에 팀플, 동아리,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학우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밑바탕을 놓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후보인 제가 학내 의견기구 참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다양성위원회 등 학내 의견기구가 있는데 거기 학생 대표 참여가 불규칙하고 회의 내용 또한 학우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위원회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누가 들어가서 결정을 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를 학우 여러분들께서 알 길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껴 학내 의견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학우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위하여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대표 참여의 정례와 선정 과정과 결과의 공개,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의견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12월에서 다음 연도의 3월까지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학생을 대표해서 등록금 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 회의에 참석해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표결을 했는지를 공개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내 동아리 공간 구성 문제를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공간조정위원회라고 하는 학내 의견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수님들, 직원분들, 학생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어떤 비율로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동아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동아리 공간에 조금 더 확충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고요. 이런 곳에서 학우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을 받아 안아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조정위원회 활동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위화영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우분이든 상관없으니 혹시 질의할 분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미래인지학부 1학년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와주신 것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기존 추진 공약에
대한 질문보단 현재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불편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꼭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강 신청 취소 기간이 너무 빨리 마감됩니다. 교양 과목 같은 경우 OT, 정정 기간으로 휴강을 하면 사실상 해당 과목의 챕터 1도 다 해보지 못한 채 수강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뒤늦게 다른 과목에 지장 없이 이 과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취소 기간이 서울대학교와 같이 수업 일수 4분의 2 선에서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후보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온 총학생회가 있었던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온 총학생회 자료를 저희가 송부받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학사과에서는 이 수업 일수, 수강 정정을 할 수 있고 수강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등록금 납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사실 4분의 2선까지 확대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학우들의 학습권, 교육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수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4분의 2선까지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하겠고요. 또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이전부터 계속 저희의 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현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이전에 선행해서 조사되었던 바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와 사전에 조사된 내용들을 학우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개하고 또 그 의견과 현황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금 수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버넌스 구조,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협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수강 정정 기간, 수강 취소 기간의 확대라고 하는 의제가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결국에는 언제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놓는 역할을 위하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캠퍼스 학생이 중앙동아리 활동 후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이원화 캠퍼스로 상주 캠퍼스 학생도 중앙동아리 가입에 제약이 없는데요. 대구 캠퍼스는 다양한 학과와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기에 중앙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학생들과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주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낮 시간에 활동이 어렵고 상주 캠퍼스부터 대구 캠퍼스까지 통학버스가 5시 10분에 1개, 2개를 운영하는 요일 같은 경우에는 5시 10분, 6시 10분 2개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탑승할 경우 늦으면 시외버스를 타 편도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면 상캠으로 당일에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는 마지막 시외버스는 동대구 시외버스 터미널 기준 8시 15분경에 마감됩니다. 사실상 상주 캠퍼스로 돌아가려면 강연만 듣고 다시 가야 하는데 체력적, 시간적 소모도 크고 동아리에서 부원들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에 라운지 개방이 안 된다는 학교 측 답변을 받았는데 학습을 위해 1층 공대 12호관 강의실 24시간 개방, 과방 같은 경우도 역시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주캠 학생들도 대부분의 대구캠 건물을 대구캠 건물을 문을 잠가 놓아도 똑같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침 전까지 앉거나 누워 있을 수 있는 라운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 중에 상주 캠퍼스와 대구 캠퍼스를 잇는 통학버스 확대 운영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좀 심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너무 늦게까지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한 9시, 저녁 9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학생처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한번 여쭤봤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 체계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연장 가능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저녁 조금 더 늦게까지는 심야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늦게 12시가 넘어간다거나 1시가 넘어가서 상주로 돌아가는 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대답을 어쩔 수 없지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건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례가 있는 만큼 라운지 공간이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이외에 동아리 이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다음 날에 돌아가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 밤에 쉬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상주 캠퍼스에서도 중앙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상주 캠퍼스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이 학교 측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저희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3학년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회장 후보님께서는 현재 진보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학생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하실 계획이신가요? 후보께서 총학생회장으로서 정치 현안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외부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경우 그것이 개인의 견해가 아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향후 학생의 운영 과정에서 정당 조직이나 외부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후부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또 활발히 활동을 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정면교사, 즉 배울 것도 많았고 반면교사,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총학생에 출마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이제는 그런 특정한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강하고 일관된 이념이나 주장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또 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경북대학교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하는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정당 활동을 이미 정리하고 이 자리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약속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당이라든가 정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었는가 하는 논의들이 에브리타임에서 많이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에브리타임 유저가 아니어서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이미 취해놓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적도 지금 정리를 하고 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정당 활동도 이미 6개월 전부터 사실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앞으로 분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영역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견해와 이만 첨성하고의 경북대 하구의 대표자로서의 위신과 행실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약간의 혼란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라고 하는
것은 일개 개인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2만 하구의 조직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전교 학생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의 의견을 투영해서 경북대학교의 학생사회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총학생회장이 부재한 지가 오래되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교학생 대표자 회의는 꾸준히 열려왔고 중앙운영위원회도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집행기구일 뿐이지 경북대학교 학생사회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예산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가는 총학생회장 개인이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정확히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친 이후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전교학생 대표자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의견은 일개 개인의 의견으로 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경북대학교의 많은 학우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협의되고 소통되고 그 결과로서의 하나의 합의점, 그것이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이 뭘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개인의 강한 의견이 학생회 활동에 투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당적 및 당 활동을 모두 종료를 하셨고 구조적으로도 중앙운영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 전교학생 대표자 회의를 거쳐야만 이 구조적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밝히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총학생회 선거운동 공부 이화여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우분들이더라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방법과 학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 지금 현재 동아리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동아리는 총 동아리에 집중되어 있지 단과대 소속의 지원은 단과대 소속의 동아리는 지원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조치를 취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총동아리 연합회의 경우에는 학생회비로 일부 동아리의 운영의 지원금이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과대학 소속의 동아리의 경우에는 단과대학의 학생활동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대학회계 내에서 지원금이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단과대학 소속의 동아리에는 학생활동 지원금이 다소간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와 어떻게 학교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학교 재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학교 1년의 예산을 짜는데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단과대학 동아리들이 지금 지원금이 부족해서 활발히 활동하기 어렵고 이것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다소간 제약 요소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금을 예를 들면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라고 가져온다면 인상하는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단과대 학생 동아리들의 많은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투영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재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한 해 예산, 한 해 살림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학교 예산 중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단과대학 학생들 동아리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학우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실태조사나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을 인터뷰해보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수렴을 하는 것이 또 가장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동아리 예산을 확대한다 이런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확대를 건의하고 그 건의가 단순 건의가 아니라 체계적인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험 기간 때 이제 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고 나오면 이제 조금 밑에 내려오는 길이
어두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야간에 학교가 조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정책을 제출한 이후에 사실 이거를 넣었어야 됐는데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북대학교가 에코 캠퍼스, 에코 그린 캠퍼스 뭐 이런 이름으로 야간에 그런 정책 위에서 야간에 좀 조도를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식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도서관 앞에만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여러 도로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캠퍼스가 지금 야간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간에 운전을 하는데 사실 시야가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행자, 특히 학우들의 경우에는 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꽤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 입장에서 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계를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명을 좀 더 밝히고 학교가 야간에 좀 더 밝아서 안전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정책으로 넣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할 만큼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정책 자료집에만 있는 정책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학교를 알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갈 방법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 1학년 학부분의 질문입니다. 특정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해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 특정 이력을 가진 후보가 총학생회의 자리에 오르면 경북대학교 이미지 자체가 좌편화 혹은 우편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완벽한 공인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공인의 위치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위치 속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경북대학교 학생의 이득에만 서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완벽한 중립을 표명하시어 당선되신다면 당선되신 후에 그 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에게 들어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 후보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편향성을 어떻게 학생회장의 임기 중에 드러내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했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우수 자문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제 개인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해주신 정치적인 편향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항상 견지해왔고, 일개 개인과 어떤 학생 대표자의 의견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도 항상 주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생의 구조를 존중하고, 또 완전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의 조직에 입각해서만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위하여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우분들이든 상관없으니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대학 4학년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국공립대 연합회 활동이 에브리타임에서는 특정 정치 사상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말도 있던데 왜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 정책을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통 정책이 있는지, 상주 캠에 천 원의 아침밥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축제 사용 금액으로 장학금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후보와 부후보가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관한 오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대교협의 또 의장이시지 않았습니까? 대학교육협의회처럼 국립대학 총학생회들의 연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연대체가 아니라요. 모든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여서 국공립대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전국의 국공립대 총학생회들과 국공립대 정책에 관해 소통하고 협력해서 정부의 경북대학교 학우들이 국공립대 운영에 관해 가지시는 불편이나 의견들을 정부나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소통 정책에 관한 질문에 부후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번의 사실 핵심적인 기조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학교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상격동이나 북구청이나 대구시와 소통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겠습니다. 위하여의 주요한 총학생회 사업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꾸준히 묻고 학우들께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창구를 더 크게 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의 적정 예산 규모나 선호 아티스트 장르 일정 등을 설문하는 것처럼 여러 총학생회 사업에서 학우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싶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부르고 싶으신지와 같이 학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창구를 계속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해서 총학생회가 주기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학우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우 여러분들이 총학생회 바라고 있는 점은 없는지, 혹은 학교에 바라고 있는 점은 없는지 이런 분들을 수합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총학생회를 평가하는 설문을 열어서 총학생회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점을 못하고 있는지를 설문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저희가 그걸 수렴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학생회가 좀 더 학우들 여러분들께 앞에 나가서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동원에서 주최하는 가두모집과 같은 행사에서 총동원과 협의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총학생회가 부스를 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학우 여러분들 또 어떤 걸 바라는지 직접 학우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학교 시간 이후 저녁이나 아니면 등교 시간이나 뭐 틈틈이 저희 공강 시간에 학우 여러분들께 직접 후보들이 나가서 얘기를 듣는 식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토론회처럼 이런 시간을 좀 주기적으로 마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저희가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하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게 보이는 그런 창을 저희가 직접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주 캠퍼스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답변을 정 후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캠퍼스에서는 천원의 아침밥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상주 캠퍼스 주무관님들과 그리고 학생 대표자분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상주 캠퍼스 학우들도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똑같은 참석인으로서 당연한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학교 대학회계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진행이 천원의 아침밥이 상주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학교와도 상주 캠퍼스 학생 지원본부와도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주 캠퍼스에 천원의 아침밥이 필요하다는 사실, 당위성에 대해서 이미 학교와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 예산 일부를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제 예산이 얼마로 할 것이고 축제 예산으로 어떤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이고 또 장학 혜택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학생 회장이 개인이 결정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개인의 의견으로 학교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예산 규모는 얼마가 적정할지, 어떤 아티스트를 선호하는지, 이틀로 진행할지, 2박 3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또 장학 프로그램이나 학생 지원의 예산이라고 대학회계에 잡히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예산 규모를 축제에 얼마 배정하고 장학 혜택에 얼마 배정하고 또 어떤 교류 프로그램에 얼마를 배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약속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혹시 또 추가 질문 하실 학우분 계실까요? 있으십니까? 네, 소속 단과대학과 학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2호학번 양윤지라고 하고요. 그 10대 정책 보면 대학가 알바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학 알바라는 것 자체가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것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 안에서 알바나 노동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대구시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총학생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크누유니온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대학가 편의점 노동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노동 인권 실태를 파악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정례 단속을 요구했고 이 정례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대구시에 있는 대학가 편의점 수백 곳이 단속이 되었고 그 중에 70여 곳 가까이에서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가 대구시에 있는 편의점이나 경북대학교 학우들의 알바 노동 실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관계 기관들의 경북대학교 학우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있고 이 문제가 대학 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노사협력과 이런 관계 기관들과 부서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협의해서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와 노동법과 관련한 강연을 연다거나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띄는 신입생들이 알바를 구할 때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상식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 이런 노동권 보호 사업들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대구시 그리고 경북대 인근의 노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혹시 추가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좀 낯을 가리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소통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부 후보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총학생회나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말을 듣고 계속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쑥스러워한다거나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하고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할 좀 더 나은 방향의 소통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말씀해주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창구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이 저희가 대면으로 많이 나가고 직접 바로 앞까지 또 다가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희 후보가 나와서 그냥 개인으로서 나가서 하고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저희가 사실 정책으로 넣지 않은 것 중에 드르륵탁 이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냥 편의점 의자 같은 걸 들고 가서 따뜻한 코코아나 이렇게 핫팩 같은 거 하나 들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학교 생활 잘 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혹시 부족하진 않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여쭐 계획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책으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뺐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후보가 짧게 첨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를 다양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면하는 것도 많이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주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저희가 이번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로서는 참 드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에브리타임 공식 선본 계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도 저희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가 예를 들면 에브리타임 계정을 통해서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용기를 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연다거나 그 이외에도 익명평가 설문이나 익명질문 설문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우들이 익명이나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혹시 추가 질문자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추가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후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하고 학교에 전달해야 할 것은 전달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학우들에게 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총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당적에 관한 부분이나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 관한 부분도 일개 개인의 활동과 2만 첨성 학우의 대표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또 학생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를 절대적으로 따름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총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적과 이미 개인의 정치 활동도 모두 정리를 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북대 에타에 많은 또 학우분들께서 질문하셨던 게 발언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모임 내부 모임에서 제가 여론 조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과 교차 검증하고 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단코 여론 조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고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건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측의 거국적 상황에 대한 경북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대학교 학생회 측의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상황의 거국적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총학생회 측에 의거해서 정해진 역할을 다하도록 비판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론 조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가 거국적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 대자보라든가 어떤 공개적인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서 학생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결단코 여론을 조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의 기억에서도 교차 검증이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구 후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정책 토론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학교 생활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더 열심히 듣고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열심히 듣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더더욱이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그렇게 제안된 정책들이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 시행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시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시행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보이는 노력을 보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의제가 등장을 했고 현재 상황 맥락상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 되면 되는 과정을 되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하고 여러분이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 방식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 지금 경북대학교 재학 중인 제 고등학교 동창이 생명공학과 재학 중인데 그 지인이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물어봐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버리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진학을 했느냐를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꽤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인문사회 계열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 친구들도 너는 문과가 맞다고 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수학과학보다 인문사회 계열을 좀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어떤 입시의 구조적인 문제나 학교의 수업이 학생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없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발생한 문제고 그것이 학교라는 공간에 투영되었을 뿐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학 공부를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를 진학한 이후에도 사회학 공부를 사실 병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숭실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과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에 조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답답함도 있었고 신소재공학 공부가 나름 재밌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진로로 삼기에는 제가 그만큼의 의지나 어떤 흥미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고민하면서도 사실 어쨌든 공학 공부는 꼭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공학 공부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회학 공부는 할 거였었기 때문에 사회학과에 진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한 10대 명이 왔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 직업국 중에서는 가장 또 유명하고 또 가장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동기들이 같이 경북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의 경우에도 현역 때도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와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경북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사회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과에 진학을 해서 어떤 공학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당시에 이제 챗GPT라던가 이런 인공지능이 한창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학을 하면서 사회를 설명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컴퓨터 공학을 같이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후보 후보고 짧게 인사 한마디 듣고 마무리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인사 듣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경북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임기 기간 동안 바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경북대학교 학생사회가 다시 살아나서 경북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이 학교에, 그리고 단과대에, 그리고 대구에, 북구에 관계 기관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에만 전념하고 충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현재 비대위 체제로 학교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말 비대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이번 대동제 때는 서포터즈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들 덕분에 대동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 생활을 올해 비대위 체제로 계속하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이런 건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온 총학생회가 있었을 때 학교가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총학생회가 앞으로 계속 경북대학교에 총학생회가 없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총학생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깔고자 하는 마음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후보 김상천 학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렴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학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교에 전달하고 나가서 전달하고 학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가 바뀔 수 있도록 수정하고 뺄 건 빼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위하여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자 청동현 선거관리위원장 전윤화였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